기본적으로 단기 보유자, 즉 짧게 사고 파는 투자자들입니다. 6개월 미만으로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는 이 투자 주체들이 어떻게 손실을 가지고서 매도를 하는지, 수익을 가지고서 매도를 하는지를 측정하는 지표인데, 이 단기 보유자 SOPR이 1을 기준으로 해서 1보다 하회를 하면은 손실을 보고서 매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패닉 셀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즉 시장에서 패닉 셀링이 나온다는 것은 시장이 굉장히 좋지 못한 상황이고 그만큼 바닥 구간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1 미만으로 될 때를 우리는 투자의 관점에서는 매수 포인트를 잡는 데 활용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고 나서 같이 봐야 되는 것이 감정 지표가 정말 중요한데요. 이것 외에도 소셜 볼륨을 이용하거나 실질적으로 센티멘트 지표를 만들어 놓은 게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이 감정 지표, 그리고 이 소셜 볼륨에서 검색 지표들이 정말 기가 막히게 바닥 지점을 잘 맞춰내는데 공포 및 탐욕 지수도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SOPR 지표가 가장 낮은 구간에서 이 공포 및 탐욕 지수까지 극도의 공포 단계로 들어갔을 때는 가장 중요한 매집 포인트다. 즉 매수 구간이다라는 걸 강조를 드렸죠. 자, 그럼 이어서 가보면은 또 하나 중요하게 봐야 되는 매수 포인트 혹은 지지 구간은 어디냐 하면은 단기 보유자, 이번에도 단기 보유자입니다. 이 짧게 사고 파는 이 단기 보유자들의 실현 가격입니다. 이 실현 가격은 평균 단가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구간에서 가장 많이 평균적으로 매집을 했기 때문에 단기 보유자들의 실현 가격을 하회하게 되면은 더 크게 패닉 셀링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에서 가급적이면 말아 올리는 경우들이 많고 만약에 이 구간을 하방 이탈하게 되면은 늘 매집 기회였습니다. 이후에는 반등에 성공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런 구간들을 반드시 주목하면서 매수 포인트를 잡아가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런 구간들이 왔을 때 온체인 지표를 통해서 개인 투자자와 고래들의 행동을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기가 막히게 반대의 움직임을 보여줬는데요. 이런 구간이 왔더니 개인 투자자들은 물량을 막 던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공포감에 막 더 많이 던졌는데 이 개인 투자자들이 던지는 구간에서 고래들은 물량을 갖다 묵묵하게 주워 담고 있었다는 것을 온체인 지표를 통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서 다 좋은데 그럼에도 펀더멘탈이 받쳐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만약에 시장이 하락장으로 전환을 했는데 바이더딥을 한다. 그거는 정말 아까운 돈을 계속해서 갖다 버리는 개념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현재 대세 상승장이 살아있는지 시장의 펀더멘탈이 살아있는지를 보셔야 되는데 그 중요한 지표로서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스테이블 코인의 공급량입니다. 스테이블 코인 공급량이 거래소에 계속해서 늘어나는가 이 부분들을 보셔야 되는데 지금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어떤 의미냐 하면은 스테이블 코인이 거래소에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시장의 상황이 개선이 되고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면은 이 스테이블 코인의 유동성이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를 매집하는데 활용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관점들 가지고서 펀더멘트를 계속 확인하시면서 좋은 구간을 찾아 나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절대적으로 매집의 포인트들을 좋은 구간에서 잡아 나가는 것을 유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최근에 반등한 구간들을 한번 살펴보니까 이렇게 USD의 유입이 갑자기 크게 늘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갑자기 늘어난다고 하는 것은 이 스테이블 코인의 유입을 통해서 비트코인의 가격의 반등을 이끌어냈다는 거죠. 보시면 비트코인 가격이 다시 반등에 성공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장에서 두 가지를 보셔야 되는데 첫 번째는 저평가되었나 그 부분을 보셔야 되고 두 번째는 이 구간에 왔는데 펀더멘털이 유지가 되는가 이 두 가지가 합격점이라고 하면은 바로 중요한 매집 구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 구간에서도 스테이블 코인에 관한 물량들은 계속 늘어간다라는 관점인 계속 거죠?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이 조정을 받아도 오히려 스테이블 코인 쪽으로에 관한 수요는 계속 있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한 것은 앞서 저희가 일부에서 말씀드렸을 때 단기 보유자들이 많은 물량들의 이동이 있었는데 그 구간에서 물량의 이동과 더불어서 스테이블 코인의 유통량까지 많이 늘어나는 것들을 보면은 시장에서는 여러 주체들이 굉장히 다양한 계산들을 하고 있는데 이 구간에서 만약에 매도 물량들이 나와서 크게 조정을 받으면 그때 아주 유의미하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동력들을 만든다라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가격이 만약에 불확실성으로 많이 조정을 받으면 받을수록 계속 매집 포인트입니다. 그러고 나서 몇 개월 뒤에 보시면은 너무 잘한 선택이구나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죠. 가령 제가 작년 8월 달에 이 블랙 먼데이 사태가 왔을 때 그때가 엔캐리 트레이딩 청산으로 인해서 가격이 폭락했던 때가 있는데 그때 바이더딥을 정말 강하게 주장을 했는데 그때 바로 반등을 하면서 그때 매집하신 분들은 지금까지 단기 미실현 손실 없이 굉장히 높은 수익을 거두고 계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시점에서 가격이 조정을 받는다고 두려워하시면서 매도하는 것은 투자 관점에서는 완전히 반대되는 선택이라는 것을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네, 좋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코인베이스 프리미엄도 최근에 좀 많이 살펴봤잖아요. 이게 가격과의 상관관계가 최근에는 있었는데 지금 현재는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코인베이스 프리미엄 지표도 지금 굉장히 많이 일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인베이스 프리미엄 갭이 올라갈 때 보니까 이렇게 가격도 상승하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기조에서 이 코인베이스 프리미엄이 올라갈 때 비트코인 가격은 더 크게 상승하는 움직임들을 보였는데 최근에 완전 최근의 움직임들을 보면은 이 흐름들이 양수를 유지하고 있는데도 가격이 조정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바이낸스 거래소에서 고래들의 움직임을 보면은 이번에는 바이낸스에서 매도 물량들이 많이 나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주체들을 같이 보셔야 됩니다. 즉 전체적으로 흐름을 주도하고 있는 것은 미국에 기반을 둔 기관들이지만 그럼에도 글로벌 거래소에서의 어떤 투자 주체들, 즉 온체인 고래라고 불리는 사람들입니다. 트레이더들이죠. 이 흐름들도 주목해서 보시면서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주셔야 됩니다. 저희가 사실 온체인 지표는 여러 가지를 같이 보고 또 시장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부분들도 작가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잘 제공을 해주시니까 참고해 보시면서 시장 전략들 세워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가 온체인 지표에 관한 이야기들 한번 마무리를 해보고 이제는 알트코인 쪽으로의 시선을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트코인 현재 상황 어떻게 보시는지 한번 이야기 들어볼게요. 네, 지금 알트코인은 위축 국면에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비트코인보다 월등하게 방어력이 떨어집니다. 비트코인이 5% 떨어지면 알트코인은 10%에서 20%가 그대로 떨어진다라는 것들, 혹은 20%보다 훨씬 더, 민코인은 50% 이렇게도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알트코인 투자를 할 때는 포트폴리오 배분을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비중과 더불어서 메이저 알트코인들, 그리고 우리가 핫하다고 하는 코인들은 정말 소수만 가져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포트폴리오 전략을 가져갈 때 늘 강조드리는 부분들은 위성 자산과 핵심 자산을 같이 가져가는 전략들을 가져가는데 그중에서도 위성 자산에 포함된 특정한 알트코인들은 비중 자체를 굉장히 적게 가져가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보자면 만약에 내가 1억 정도의 시드를 운용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최근에 핫하게 떠오르는 알트코인들은 뭐 100에서 200만 원 정도로 아주 작게 투자를 하셔야 된다는 것을 먼저 강조를 드리면서 알트코인 얘기를 한번 이어가 볼 텐데요. 알트코인은 기본적으로 아직까지는 비트코인에 비해서 추세적으로 완전히 전환되지 못했습니다. 즉 비트코인이 지금 불확실성에 의한 방향성을 완전히 잡고 나면은 그 다음에 알트코인들이 움직일 가능성이 있는데 여전히 비트코인이 방향성을 잡지 못했기 때문에 차츰 회복이 되겠지만 본격적인 회복에는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걸 주목하셔야 되죠. 그럼에도 지금부터 만약에 비트코인의 반등이 시작이 되고 알트코인이 조정을 받으면은 대세 상승장이 진행되는 시즌인 만큼 계속해서 이 물량들을 모아나갈 필요 있습니다. 즉 우량한 알트코인부터 모아나가시면은 향후에 대세 상승장이 끝났을 때는 비트코인 대비로 높은 수익률을 거둘 가능성은 여전히 높다고 봅니다. 알트코인 아직까지는 대세 상승장이다라고 보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이 부분을 또 하나의 기회로 삼아 보는 것도 한번 전략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트코인 중에서도 아픈 손가락이다라고 한다면 역시나 이더리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이 아픈 손가락이 리플이었는데 이제는 이더리움이 됐습니다. 맞습니다. 이더리움 상황 어떻게 보실까요? 네, 이더리움 상황이 굉장히 펀더멘털이나 여러 가지 투심, 모멘텀으로는 상당히 좋지 못합니다. 이거는 뭐 객관적인 어떤 자료에 의한 부분들인데 그럼에도 이더리움이 완전히 무너질 것인가 역시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것들을 우리가 지금부터 주목을 해야 되는가 그걸 한번 살펴볼 텐데 이 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비트코인이 최근에 좀 놀라운 움직임을 보여줬는데 관세 문제로 이 암호화폐 시장이 크게 하락을 하는 동안에 비트코인 가격도 같이 하락을 하긴 했는데 엄청난 도미넌스 상승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고 64.5%까지 갔다가 좀 떨어지는 움직임이었는데 이 정도 흐름들은 2021년도 대세 상승장 그때 데뷔했을 때도 굉장히 좋은 수치입니다. 그만큼 비트코인이 알트코인 대비로 정말 비교할 수 없는 방어력을 보여줬다. 이걸 한번 확인할 수 있었고요. 두 번째는 그러다 보니까 이더리움이 더 가격 방어력이 형편없었다 보니까 이더리움 대 비트코인 비율을 봤더니 거의 바닥이 어딘지 모르고 계속 떨어지고 있죠. 낙찰 그리면서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고 언제부터 떨어졌는지를 갖다가 알 수 없을 정도로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그동안에 거의 수년간 비트코인보다 이더리움의 흐름들이 부진했다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여러 가지 어떤 지표들 상으로 봤을 때 공급량이 늘어나는 것 대비로 수요가 받쳐주지 않으면서 인플레이션도 늘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이더리움을 볼 때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는 이 TVL, 예치된 자본도 지금 굉장히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고 전체적으로 2021년도 대세 상승장 그때만큼의 유형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더리움의 어떤 펀더멘털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좀 좋지 못한 상황이다라는 거는 여러 가지 지표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발언이 있었습니다. 아마 우리 또 구독자님들 많이 보셨을 텐데요. 트럼프의 처남이죠. 에릭 트럼프가 지금 이더리움을 매집할 적기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나중에 나한테 고마워해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 찬반이 많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일단은 지금 에릭 트럼프가 사실상 운영하고 있는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이라고 하는 이 서비스를 보면은 이 디파이에서는 계속해서 이더리움을 굉장히 많이 매집을 하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구간들마다 매집을 하고 있는데 이 에릭 트럼프라고 하는 사람이 이 기술에 대한 부분들이나 암호화폐에 대한 이해도가 사실은 그렇게 높은 사람은 아닐 수 있다라는 비판들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절반만 믿어라라고 하는 입장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지금 현재 시장의 대세는 미국이면서 트럼프입니다. 그리고 트럼프 일가가 계속해서 이더리움을 담는다는 거는 우리가 어떤 심정적인 분석에서는 뭔가 있을 것 같다. 이런 어떤 합리적인 의심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오늘 지금 블록체인을 갖다가 이 재무부까지도 통합을 해가지고 투명성을 제공하겠다 이런 기사들이 나오는 거는 결국은 굉장히 넓은 저변에서 이 중요한 메이저 블록체인들이 어떻게 채택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시장에서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이더리움도 분명히 어떤 중요한 역할들을 하게 될 것이고 특히 디파이가 최대 강점이기 때문에 현재 은행권이 넘어오는 이런 상황에서는 뭔가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어떤 합리적인 기대들 이런 것들을 하게 되는 게 있고요. 두 번째는 이렇게 조롱이 극에 달할 때가 가장 중요합니다. 리플을 생각해보면 리또속이라고 불렀는데 이 오명이 수년간 어떻게 보면은 2018년 이후로는 계속해서 리또속이었는데 아주 보란 듯이 그거를 반등에 성공을 했다는 거는 이제는 입도속이네요. 맞습니다. 네.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봐야 되는 포인트입니다. 바로 이더리움이 향후에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이더리움을 많이 담아야 된다는 관점보다는 내가 정해놓은 포트폴리오 관점에 따라서 내가 정한 물량만큼은 이더리움을 지키고 가는 것이 더 효율적인 전략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